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장초주입니다. 추석 전에 제가 이제 1차 회원님들한테 강습 안내 공지를 보내드렸어요. 그 중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강습 예약을 하셨고, 지금 전체적으로 오전 강습은 이제 마감되었습니다. 오전 강습 마감되었고, 주말 강습도 이제 다 마감되었고, 유튜브 보고 등록하신 분들도 계시고, 강습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드리자면,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주셨어요. 레벨2 지도자한테 배웠는데 실력이 잘 늘지 않는다. 근데 모든 분들이 다 뭐 선생님 탓을 할 수도 있지만, 본인부터 다시 돌아봐야 돼요. 내가 정말 잘 하는데 이게 강습의 문제인지 아니면 내 자신의 문제인지를 일단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잘 가르치는 선생님도 있는 반면에 못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있겠죠. 그건 이제 경험의 차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레벨 1, 2, 3가 나눠지는 겁니다. 레벨 3 정도 따려면 정말 스킬을 많이 타야 되고 공부도 많이 해야 돼요. 일반 분들은 레벨 1, 2, 3가 어떻게 해서 취득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레벨 1 같은 경우는 레벨 3, 저 같은 레벨 3가 심사를 개인적으로 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레벨 1을 취득하게 되면은 조금 더 스킬 욕심이 있는 분들은 레벨 2까지 도전하게 됩니다. 레벨 2 같은 경우는 중상급 기술부터 해가지고 상급 기술까지, 여기부터 굉장히 힘들어요. 슬로프의 경사도가 세지고, 경사도가 세지면서 거기에 대한 기술을 구사하기가 어려워지거든요. 레벨 2에서부터는 심사위원이 5명이 이제 심사를 봅니다. 종목당. 그럼 이제 5명의 심사위원이 응시자가 한 종목을 타고 내려오게 되면 심사위원 1명당 점수를 매기게 되는데, 평균 점수가 80점이에요. 80점. 5명이 심사위원이잖아요. 5명의 심사위원 중에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의 심사위원의 점수를 합산을 하거든요. 전 종목을 다 치르고 나서 평균 점수 이상이 되어야지 이제 합격이 됩니다. 근데 이게 합격률이 10%가 안 될 때도 있고, 거의 10%, 13% 이 정도 될 거예요. 그게 어느 정도냐면, 한 1000명이 시험 보면은 100명, 120명 이렇게밖에 못 붙어요. 정말 잘 타야지 붙을 수 있다. 기초도 탄탄해야 되고, 상급 기술의 구사도 원활하게 이제 해야 되고. 레벨 2를 제가 준비했을 때는 제가 봄내 스포츠 알바로 이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침 10시에 출근해서 저녁 10시에 퇴근이었는데, 저녁에 퇴근하면은 제일 가까운 이제 강촌 리조트로 가가지고 한 새벽 2시까지 타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사장님이 스키 열심히 타는 거 아셔가지고 출근 시간을 조금 바꿔주셨어요. 12시에 출근, 저녁에 퇴근 해가지고 오전에 좋은 눈에서 탈 수 있게끔 사장님이 도와주셨거든요. 그때 이제 사장님이 스키도 타면서 알려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레벨 2를 합격을 하고 레벨 3 이제 시험을 봅니다. 레벨 3 같은 경우는 저 때는 전국 기술선수권 대회에서 150등 안에 들어야지 레벨 3 실기가 이제 합격이 됐고, 근데 150등 안에 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당시에는 어렵게 느껴졌어요. 왜냐면 기술선수권 대회에 나오는 사람들 대부분들이 레벨 3 혹은 대몬, 전대몬, 현대몬 해가지고 거의 한 300명, 400명 정도 되거든요. 그 인원들이. 그래서 150등 안에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종목들이 많아요. 기술선수권 대회는 평균 점수가 90점입니다. 제로점이 90점이에요. 심사위원 1명당 90점. 근데 기술선수권 대회에서부터는 플러스 점수를 받기가 어려워요. 첫 대회 나가면 거의 다 마이너스 받습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기술선수권 대회의 순위로 이제 실기를 합격을 하고, 그 다음에 구술 면접을 따로 보는데, 요즘에는 다르게 레벨 3 검정만 따로 보게 돼요. 따로 보게 이제 바뀌었어요. 그래서 기술선수권 대회를 참가하지 않아도 레벨 3 검정만 보면은 이제 합격하는 걸로 바뀌었는데, 오히려 더 나아졌어요. 왜냐면은 기술선수권 대회는 경사도가 너무 세니까 사고 위험성도 많단 말이에요. 그거보다 조금 난이도가 낮은 슬로프를 설정을 해가지고 이제 레벨 3 시험을 보는데, 예전보다는 조금 쉬워진 거죠. 이렇게 해서 레벨 3까지 따게 되면은 레벨 3 지도자는 레벨 1 심사위원 자격을 얻게 되고, 물론 연수를 받아야 되겠지만, 그 다음에 주니어 등급, 10등급까지 발급할 수 있는 심사위원 자격을 얻게 됩니다. 레벨 2까지는 레벨 1은 줄 수 없고,
주니어 등급을 6등급까지밖에 못 줘요. 주니어 등급 7등급부터 성인이 되면 자동으로 레벨 1 자격이 취득이 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을 고르실 때 레벨 1 같은 경우는 이제 자격증을 취득하고 강사 생활을 시작하는 강사들이 대부분인 거고, 레벨 2부터는 웬만하면 구력이 한 3년 이상 되는 사람들이 이제 레벨 2 자격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들인데, 레벨 1 지도자는 제가 알기로는 평균 강습 비용이 13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를 보시면 되고, 레벨 2는 150만원부터 200만원까지 이제 형성이 되어 있어요. 이게 가격폭이 되게 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잘 보셔야 되고, 레벨 3 강습 비용 같은 경우는 200만원 이상입니다. 거의 대부분 200만원에서 뭐 230만원 이 사이로 형성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레벨 3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3들 사이에서도 또 잘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선생님 얼굴도 잘 모르고 성격이 어떤지도 모르고 무턱대고 이제 이 비싼 금액을 내가 투자하면서 나 혹은 뭐 자녀분들이 강습을 받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유튜브 같은 걸로 조금씩 저를 알리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거고, 강습 선택에 이제 도움이 많이 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강습을 하기 전에 선생님 성격이 어떤지, 어떤 사람인지를 사전에 잘 알아보셔서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 시작할 때는 뭐 여유가 있으시면은 당연히 최고 레벨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한테 배우는 게 나중에는 돈이 덜 들어가긴 하지만 초기 비용이 비싸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레벨 1이나 레벨 2 지도자들한테 기본적인 것들만 배우셨다가 내가 더 잘 타고 싶고 조금 더 오랫동안 타고 싶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그때 이제 지도자의 레벨을 올리시는 것도 좋아요. 어찌됐든 스킬을 계속 타게 되면은 레벨 3 지도자한테 배우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나는 그냥 취미생활로 재밌게 띵가띵가 타고 싶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그냥 레벨 1 강사한테 할 줄 아는 방법이나 그 다음에 감속하는 방법, 조작하는 방법만 잘 배우시면은 혼자서 그냥 신나게 타도 무방합니다. 무쪼록 이제 다가오는 겨울 준비 잘 하시고 선생님들을 고르는 데에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영상을 찍었고요. 저는 이제 유튜브 겨울이 오게 되면은 스키 강사의 하루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장초주입니다. 추석 연휴가 지나고 나서 오늘 쉬는 날인데 지금 어디를 가고 있냐, 차를 고치러 가고 있습니다. 제 차가 출고된 지 4년 지났거든요. 4년 지나고 무려 11만 킬로를 탔어요. 11만 킬로를 탔는데 얘가 이제 슬슬 아프기 시작해요. 일단은 이 차가 소렌토 MQ4거든요. 디젤 모델인데 고질병이 있어요. 저는 몰랐는데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얘가 지금 아파요. 기아 서비스 센터 가니까 한 번 더 이런 증상이 있으면 미션을 교체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미션 교체 비용이 무려 500만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점검을 보러 가고 있고,